안녕하세요. 미라클맘의 영어 도서관 운영자 선생님. 고민 끝에 연락을 드려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2년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아이들을 많이 돌보게 되었고 학습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글은 특별한 교육 없이 책 읽기만으로 만 4세 이전의 한글을 거의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어인데요. 너무 일찍 한글에 익숙해지다 보니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첫째의 경우에 2년 정도 영어학원을 다녔고 단어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를 외우는데 괌에 가서 커피 주문도 못하고 또 사촌 언니가 미국에서 왔을 때도 영어로 한마디도 못해서 물어봤더니 스스로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좀 늘리려고 중지했던 ORT 읽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첫째는 학원에서 배운 대로 영어를 읽고 나서 자꾸 한글로 해석하고 단어도 다 일일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고 다시 읽을 때 한글로 해석하고 단어를 정확히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영어책 읽기를 하고 있는 초등 3학년 아이의 영어 교육이 고민인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책 읽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 3학년으로 책 읽기만으로 만 4세 이전에 한글을 거의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일찍 한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현재 초등 3학년인데 2년 정도 영어학원 학습으로 중2 수준의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커피 주문을 하거나 영어를 대화하는 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더 큰 문제는 아이 스스로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의 상태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영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제 겨우 3학년인데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경우에 앞으로의 영어 습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영어 학원을 2년씩이나 다녔음에도 스스로 바보가 된 듯 실제 상황에서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는 것 역시 현재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부모님께서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학원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표로 어떤 학원을 선택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할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 학습이 그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영어는 언어예요. 따라서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일 것이에요. 가장 1차적인 의사소통은 대화이고, 대화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듣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깊이와 넓이를 키워가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 역시 의사소통이죠.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기와 읽기라는 인풋이 반드시 필요해요. 듣기와 읽기가 없이 말하기와 쓰기라는 아웃풋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즉, 아이가 외국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외국에서 온 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소리 듣기와 읽기 인풋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대화라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풋을 제공받기 어려웠던 거죠. 아이가 그동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를 암기했지만 그건 단순히 학습 지식을 암기했던 것이고 대화를 위한 인풋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충분한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위한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할 수 없었고 2년이라는 학습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던 것이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아웃풋을 바란다면 충분한 듣기와 읽기 인풋을 제공해 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듣기 읽기 인풋을 주어야 할까요? 먼저 듣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에서 가장 좋은 듣기 인풋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영상의 꾸준한 시청을 통해서 가능해요. 물론 듣기 교재라든지 비싼 학습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보다 확실하게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발음과 억양까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 영상물의 시청이에요. 하지만 영어 영상물의 시청은 반드시 유의미한 시청이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컨설팅이나 강연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꽤 오랫동안 영상을 시청했는데 아이의 듣기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 듣기 실력이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3, 4개월 만에도 영어 영상 시청을 통해서 듣기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유의미한 듣기를 이끌어 주었는지 이 부분일 거예요. 유의미한 듣기란 영상의 영어 문장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서 내용과 단어, 문장의 의미 유추가 가능한 시청을 의미해요. 따라서 화면 전환이 빠르고 대화 속도가 빠르거나 효과음이 큰 영상들은 초기 듣기 영상으로 활용할 경우에 유의미한 듣기를 하기 힘들어요. 쉽고 대화 내용이 또박또박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영상을 듣기 영상으로 활용해서 듣기 인풋을 제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읽기 인풋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인공의 경우에도 최근에 ORT 읽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대로 영어로 읽고 나서 자꾸 한글로 해석하고 단어도 일일이 찾아보려고 한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단어를 찾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한글책을 읽을 때 어떻게 책 읽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글책을 읽을 때 모든 단어와 내용을 다 알고 책을 읽지는 않죠. 모르는 단어와 내용이 있어도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된다면 그림을 보고 유추하기도 하고 전후 내용과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은 어떤가요? 국어 시간에는 특정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학습 역시 암기나 분석의 과정을 거치죠. 영어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을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모든 책을 해석해 가면서 읽기를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책 읽기가 되기 힘들어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영어책 읽기 초기에 모든 책을 해석하고 단어를 찾으면서 책 읽기를 한다면 과연 그 책 읽기가 재미있을까요? 책을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책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한 느낌이 더 많이 들 거거든요. 영어책 읽기는 아이 스스로 재미를 느껴야만이 책 읽기를 더 즐겁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어책 읽기 초기에는 오늘 주인공처럼 단어를 찾고 해석해가면서 읽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그림과 문맥 전후 내용으로 단어와 문장 내용을 유추하면서 읽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이 많고 조금 쉬운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아이 성향에 맞는 책을 찾아 읽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유추하고 대충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만 계속하게 되면 레벨이 높아지거나 수준이 높은 책 읽기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국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다른 학습 과목 학습이 어렵고 글밥이 많은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것과 비슷하죠. 따라서 앞에서 말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는 책 읽기 수준의 책보다 더 쉬운 아주 만만한 책을 골라서 적은 양이라도 단어를 찾고 해석해보는 책 읽기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단, 영어 책 읽기 초반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하는 책 읽기는 조금 미뤄두고 아이가 책 읽기 재미를 느낀 이후에 이런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후자 같은 책 읽기가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원서다 보니까 아이나 부모님들이 정확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레벨이 올라가고 책의 분량이 길어지면 단어를 찾고 해석하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기 때문에 책 읽기 자체를 힘들어하게도 돼요. 따라서 이런 책 읽기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국내 학습서들도 굉장히 잘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런 학습서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촘촘하게 구분을 하고 단어나 문장의 수준을 그 레벨 안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학습서를 선택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각각의 학습서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 자료들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집에서 활용하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듣기 읽기 인풋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읽는 책 읽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책 읽기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이의 영어 자존감이 커질 거고 또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